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임을 맡았습니다. 이성규입니다. 비가 많이 왔죠? 뉴스 보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다들 평안하시죠? 네. 날이 한창 덥다가 또 갑자기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데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는 곳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강의처럼 이렇게 듣는 거 쉽지 않으시죠?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요즘 굉장히 빡빡한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좀 괜찮은 좋은 도구의 수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저 이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대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알뜰폰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알뜰폰이라는 이 업계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봐도 아무도 이 업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굉장히 풍문으로만 이렇게 흘려 듣게 되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이 안에서 많은 파일을 가져가는 주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타임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템, 이 알뜰폰 통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 구조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니까요. 오늘 여기 혹시 자리 처음 오신 분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주 많이 계시네요. 네. 사장님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저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한국어 잘하시네요. 제가 하는 말 다 잘 이해하실까요? 제가 방글라데시어를 몰라요. 네. 아무쪼록 사장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드셨어요? 네. 그래서 점심 한 끼 얼마 정도예요? 요즘 10,000원 안 되는 점심 있으면 여기 되게 가성비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10,000원 그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학교 앞에 떡볶이가 1,000원이었어요. 와할까요? 학교 끝나고 컵 떡볶이가 300원이었고 접시 떡볶이가 1,000원이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항상 용돈 받은 걸로 떡볶이를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대학교를 가고 나니까 10년이 지나서 대학교를 가고 나니까 떡볶이가 한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2,3,000원 정도, 2,500원, 3,000원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고 나서도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이제 사모님이 아니죠. 부부께서 떡볶이 순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요즘 떡볶이 얼마예요? 2,3,000원으로 안 되죠. 네. 둘이서 먹으려면 일단 10,000원 이상은 무조건 시켜야 되죠. 이 물가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지난 10년 그 더 이전의 1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쓰고 자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들에 소요되는 돈이 계속 2배 이상씩 뛰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 나가는 돈에 비해서 팍팍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10년 전 월급에 한 2배 이상씩 받고 계시죠? 아니요. 10년 전 떡볶이 값의 2배가 됐는데 10년 전 월급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랐어요? 별로 티가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 대비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외에 또 다른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세컨잡, 투잡, 쓰리잡 뛰어보면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뭐에도 많이 집중해요? 주식 시장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코인 시장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온라인 마케팅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뭔가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N잡 뛰는 청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 주변에도 한 가지 일만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오히려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추가로 퇴근하고 나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알바 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20대를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20대 91%가 뭘 운영하는 걸 선호한대요? SNS,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사업하는 걸 선호한대요. 여러분들 주변에 유튜브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말 하죠. 유튜브나 해볼까? 블로그나 해볼까? 아니면 온라인 광고 마케팅에서 물건을 좀 팔아볼까? 이런 고민 해요, 안 해요? 해요. 과거에는 가게를 차려야만 했어요. 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돈이 들어가고 시간과 투자금이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온라인상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초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좀 해볼 법한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SNS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 고물가 시대의 N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이 파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직장의 박모 씨 얘기가 나와요. 이 밑에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 세대는 한 가지 직업으로 은퇴할 때까지 먹고 살았지만 지금처럼 고물가 시대 N잡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맞벌이도 아니죠. 저희 아버지 한 분이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 운영하시고 해서 자식 교육 다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 혼자 일해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벌이 무조건 해야 되죠. 근데 맞벌이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니 둘이 같이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다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접속하시는 것들이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등. 이러한 이 콘텐츠를 발행하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상의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입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밖에서 말하는 온라인 마케팅들이. 물건을 팔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자료나 책, 어떤 영상들이 팔려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유명세를 얻게 되면 강연을 다닐 수도 있고요. 요즘 이렇게 뭐 좀 인플루언서들 되면 광고 수익도 좀 짭짤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아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3만에서 5만 정도 되면 뭐 광고 하나 이렇게 딱 뭐 잠깐 뭐 사진 몇 장 찍어주고 하는데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받는데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끔씩 그런 TV 프로그램에 그 뭐 나는 솔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인들 출연 많이 하죠. 근데 그 출연하고 나면은 인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이런 거에 팔로워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왜 나가냐? 나는 나 솔로 탈출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솔로 탈출하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유명세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만 3만만 돼도 이제 뭐 물건 하나, 상품 하나 이렇게 리뷰 같은 거 해주면 뭐 4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조금 좀 유명해가지고 5만 이상 넘어가는 인플루언서들은요, 뭐 좀 제대로 하나 찍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뭐 하셔야 돼요? 나는 솔로 나가셔야 돼요. 여기 나는 솔로 나가셔야 될 분 몇 분 있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타임 강의하신 분들 같은 분. 네, 나는 솔로. 네, 나가서 유명해지면 어찌됐건 이야기 이 사람도 샀는데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걸로 돈을 버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되고 싶다 그래요. 예전에는 대통령, 경찰관, 소방관 이랬다가 이제는 뭐 건물주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다 뭐 나와요? 다 유튜버 되겠다 그래요. 심각하게는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도 자기 유튜버가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소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무언가를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 부업으로 뭔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SNS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료들도 많고요. 관련된 강연들도 많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결국엔 이러한 온라인 마케팅 안에서도 끊임없는 온라인 노동이 투입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실 온라인의 진짜 대박의 소득 구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걸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나의 자료나 영상들이 24시간 365일 나를 대신해서 내가 자거나 놀거나 놀러 여행 가거나 상관없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주는 그 대가로 자동으로 무언가가 팔려나가고 자동으로 팔려나가니까 그로 인해서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안에서 이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에 뭔가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물건을 팔든 어떤 서비스가 나갈 때 내가 그걸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자동으로 팔려나가기가 쉽지 않은 아이템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아이템 얘기를 하는 김에 세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 네 가지는요 자동으로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벌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정부가 다 이거를 관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다 우리가 뭐라고 내냐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과거에는 전화세 이렇게 냈었죠.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이 전화만 국가가 하던 이 사업을 개인이 가져오게 됐어요. 기업이 이 통신을 민영화를 하게 되면서 이게 개인한테 수익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통신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제안을 드릴 거예요. 바로 이 알뜰폰 플랫폼 사업인데요. 알뜰폰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신 분도 물론 계시긴 하겠지만 요즘은 내가 안 쓰더라도 내 주변에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주변에 알뜰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통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통신 규모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인구수보다 많은 핸드폰 개수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5천만 대 이상의 핸드폰이 개통되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시장을 좀 보면 자 주력계 연간 매출액이 평균 6조 정도 된다고 해요. 1년 동안 우리나라 온 국민이 마시는 술의 양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한잔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소주, 맥주, 와인, 막걸리 다 합쳐서 6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치킨 시장이 7.4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네에 치킨집이 몇 개예요? 셀 수 없죠. 브로셔 같은 거 이렇게 붙여온 거 보면은 셀 수가 없는 치킨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치킨 시장이 연간 7.4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화장품 업계 매출액이 27조입니다. 화장품은 이제 뭐 K-뷰티라고 해가지고 수출도 많이 하고 내수 시장도 워낙 활발해지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구매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27조라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50조가 넘어갔는데요. 이 국방 예산보다도 더 큰 시장을 SK, KT, LG 3사가 만들어 놨어요. 전 국민이 삐삐만 쓰던 시절에서 핸드폰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 SK, KT, LG는 온 국민에게 핸드폰을 다 보고를 했죠. 공짜폰이라는 정책도 써봤고요. 보조금이라는 정책도 써가면서 기종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손에 하나씩 계속 쥐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하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완벽하게 중독이 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핸드폰을 쓰고 내는 이 통신 규모 시장이 연간 55조를 넘어갔는데요. 어차피 이 50조가 넘는 이 큰 규모를 형성했다 치더라도 이들은 어차피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말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처럼 평범한 개인의 입장에서 이 50조가 넘어가는 큰 시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바로 휴대폰 대리점을 차리셨던 분들입니다. 통신사는 고객을 직접 유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통신 대리점을 차릴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초창기에는 예전에 무슨 금성전자 대리점 사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앞으로 핸드폰을 모두가 다 쓰게 될 건데 핸드폰 대리점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아 놓은 것처럼 모아서 사업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게 핸드폰 대리점 대리점주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모았다는 거죠. 이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요, 밖에 이제 판매점이 있고 대리점이 있는데요. 판매점은 SK, KT, LG 3사 간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핸드폰을 하나 팔아서 마진을 남깁니다. 저게 일명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리베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핸드폰 뭐 삼성 거를 하나 팔든 애플 거를 하나 팔든 하나 팔아서 20만 원, 30만 원 남기는 그게 바로 판매점이고요. 이 판매점들은 뭐로만 수익을 올려요? 단말기 판매로만 수익을 올린다. 하지만 대리점은 뭘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비자로부터 매달 관리 수수료를 받는데 이 관리 수수료가 이용요금 월 3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퍼센테이지를 받아서 이들이 앉아서 버는 소득이 1억 6,500여만 원이라고 하더라라는 기사가 이게 언제 기사예요? 2003년도에 나왔었어요. 뉴스 기사 2003년도에 대리점을 차렸던 분들의 수익 보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픈했던 기사문이었던 거죠.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요 부분만 잘 집중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개통하고자 다 어디를 찾아갔냐면 통신 대리점을 찾아갔어요. 이 통신 대리점에서는 소비자가 딱 찾아오면 그들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고 그들이 원하는 단말기를 고르게 하고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해당 통신사한테 딱 한번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를 해주고 났더니 문제도 없고 신용에 문제도 없고 개통하는데 아무런 탈이 없다. 그러면 서비스를 연결해 주죠. 그러면 고객은 그렇게 개통된 핸드폰을 들고 나와서 한 달 동안 핸드폰을 잘 쓰겠죠. 쓰고 나서 다음 달에 뭐가 달라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 고객은 통신사에 요금을 납부하죠. 그러면 뭐 요금은 내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내가 낸 요금에 따라서 이 통신사는 이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이 어느 대리점인지를 파악해서 해당 대리점에게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평균 7% 정도를 4년에서 5년이라는 제한을 걸고 들였다라는 거예요. 뭐 요금은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리점 하나를 차리는데 평균 한 3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죠. 수도권은 이것보다 훨씬 비싸고요. 지방 소도시 정도면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 차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돈이 있어도 쉽게 차릴 수 없는 게 대리점인데 한 3억에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요금 한 5만 원 정도 냈다라고 가정하고 7%로 계산을 하면 약 한 명당 3,500원이에요. 한 명 3,500원을 받기 위해서 3억에서 10억을 투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사업성이 있어 보이세요? 투자금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리점 사장님들이 왜 이 대리점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지에 대한 비밀이 이 다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닭집과 통신 대리점을 비교해 볼 건데 통닭집은 한 1억이면 차린다고 보고 통신 대리점은 한 5억 들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팔면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순 마진이 남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통닭집의 여기에는 직장인이나 자영업, 변호사, 의사든 어떤 전문직이나 직장을 다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달에 치킨을 하루에 한 30마리 정도 한 달 동안 열심히 판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총 1,000마리의 치킨이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 3,5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가 되죠? 350만 원이 되겠죠. 통신 대리점 사장님도 5만 원씩 요금을 내는
핸드폰 고객 1000명을 가입을 시켰고 그들이 내는 매달 평균 요금 5만 원의 7% 3,500원 요금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 들어오죠? 35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통닭집이 더 사업을 잘했을까요? 통신 대전사님이 사업을 더 잘했을까요? 그렇죠. 더 적은 돈을 투자해서 같은 수익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달도 지난달 첫 번째 달과 같이 같은 노력과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처럼 1000마리의 닭을 튀겨서 팔았고 순마진 3,500원씩 해서 3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로 예를 들면 지난달 열심히 출근을 해서 일을 했더니 월급 350만 원이 나왔고 이번 달에도 열심히 일을 했더니 월급 3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통신대리점사님도 지난달만큼 1000명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1000명이 요금 5만 원씩을 내서 평균 3,500원의 관리수수료 총 3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선생님 오늘 처음 보셨던 거 하셨잖아요. 여기 계산해서 잘못된 거 있나요? 맞나요? 1000명의 가입자를 모았어요. 통신대리점사님이. 그래서 3,500원씩 요금 수수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에 350만 원이 들어왔어요. 틀린 거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입술을 꽉 깨무셔가지고 그러실 수 있죠. 첫 번째 달에 가입을 했던 이 1000명의 가입자들이 두 번째 달에 핸드폰을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쓰죠. 그래서 두 번째 달에 핸드폰 요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달에는 1000명밖에 가입시키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달에 가입시켰던 1000명도 요금을 또 내기 때문에 도합 2000명으로부터 요금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0만 원이 아닌 700만 원의 요금 수수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세 번째 달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0마리 치킨을 튀겨 팔았어요. 350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신대리점사님이 1000명의 가입자를 또 모았어요. 이번에도 1000명밖에 모으지 않았지만 첫 번째 달 그리고 두 번째 달에 가입을 시켰던 이 가입자들이 세 번째 달에도 핸드폰을 쓰고 요금을 내기 때문에 총 3000명으로부터 요금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50만 원이라는 관리 수수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10달을 진행을 하면요. 10달 뒤에도 같은 노력을 유지했던 통닭집 사장님은 똑같이 350만 원을 벌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월급 받기 위해서 일 열심히 하면 매달 같은 금액의 월급이 나오는 거 맞죠? 그런데 통신대리점사님은 10달이 지나고 나서 매달 1000명씩 가입자를 만들어 놨더니만 10달째 요금 수수료를 이제 1000명한테 받는 게 아니라 10달 총 합쳐서 10,000명으로부터 요금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50만 원이 아닌 3,500만 원의 요금 수수료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소득을 이 누적 수익이라고 합니다. 누적 수입은 내가 노력했던 결과가 쌓이는 거예요. 직장 생활로 예를 들면 지난달에 일했던 거를 이번 달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지난달 거 100만 원 치고 월급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달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일했던 거를 쳐주고 200만 원에 이번 달 거 해가지고 3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런 직장이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대리점 사장님의 누적 수익이었던 거예요. 자, 11번째 달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달에는 장사를 못 하셨어요. 닭을 튀겨 파셔야 되는데 치킨집을 튀기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재가 나서 한 달 동안 장사를 못 하신 거예요. 한 마리의 닭도 튀겨 팔지 못했습니다. 그럼 수익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 회사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월급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월급은 고사하고 잘리겠죠. 그런데 통신대전사님도 마찬가지로 11번째 달에 3,500만 원 번 거 가지고 한 달 유럽 살기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가입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한 달 뒤에 유럽에서 돌아와서 통장을 딱 봤더니 돈이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왜 들어와 있어요? 내가 10달 동안 가입시켜놨던 10,000명의 소비자는 내가 유럽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집에 있든 핸드폰을 써야 안 써요? 무조건 쓰죠. 나 때문에 써요? 자기들 필요해서 써요. 자기들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0,000명이
그대로 핸드폰을 쓰고 요금을 내기 때문에 3,500만 원과 비슷한 돈이 또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소득을 권리소득이라고 하고요. 내가 어떤 노동의 행위를 멈췄을 때 끊기는 소득도 함께 끊기는 소득을 노동수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핸드폰을 썼던 게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개통을 해주셔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핸드폰을 처음 쓰고 나서 군생활 2년 동안 핸드폰을 못 썼어요. 지금 핸드폰 군대 갈 때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군 일시 정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군 일시 정지해도 요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핸드폰을 쓰고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핸드폰을 안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곧 뭐예요? 지금까지 요금을 한 번도 안 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핸드폰을 쓰고 요금을 낼 때 나를 개통해줬던 대리점 사장님이 열심히 가게 문 열고 장사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돼요? 그 가게 많이 가요? 여러분 돈 내기 전에 가게 확인하고 돈 냅니까? 여러분들 얼마 나가는지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죠? 우리 기존 사업자분들 개통하실 때 본인이 요금 월에 얼마 냈는지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뭐 한 3만 원 나가나? 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알고 봤더니 막 7만 원씩 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자동이체로 걸어놓고 신용카드에다 걸어놓고 그냥 매달 어차피 나가는 돈으로 간주하고 되는 게 바로 이 핸드폰 요금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서비스를 연결하고 개통을 해줬던 대리점사님은 매달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 시장 안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인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점입니다. 판매점은 제가 뭘로 돈을 번다 그랬어요? 단말기 하나 팔아서 마진으로 돈을 벌어요. 이 판매점을 차리기 위해선 한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면 차릴 수 있습니다.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그 해당 판매점에 고객이 찾아가서 신분증을 들고 스캔을 해야지만 개통이 가능합니다. 매장 방문 방식이고요. 수수료는 건당 판매 마진으로 돈을 벌고 매달 신규 유치, 즉 매달 새로운 핸드폰 구매하는 고객을 만들지 않으면 수익이 없습니다. 마진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매달 가입자들을 만들어야만 하고요. 이 매장 방문으로만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도 좀 제한이 있고 이미 많이 만들어져서 포화된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대리점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에서 10억 정도면 차려요. 그래서 한 판매점의 10배 정도 됩니다. 대리점 역시도 직접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야지만 개통이 가능해요. 수수료, 아까 제가 요금을 소비자들이 한 달 동안 잘 쓰고 요금을 내면 해당 요금의 평균 7% 정도를 관리 수수료를 받았고요. 기간은 평생 주진 않고 한 4년에서 5년 정도로 리밋을 걸어놓고 줬어요. 그래서 요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이 대리점에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한테 저 전화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재개통, 재약정을 걸게끔 하려고. 자, 가입자 수는 한 10,000명 정도 가입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대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대리점 총 그 사업체 개수가 한 2,000여 개가 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리점 사장님 한 분이 여러 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형 대리점으로 이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리점 주인은 2,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2,000여 명의 대리점 사장님들이 우리나라에 개통되어 있는 5천만 대 핸드폰 회선을 개통을 한 거죠. 그러면 한 대리점 사장님당 평균 얼마씩 가고 있는 거예요?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지만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도 제한이 있고 전망도 이미 너무 많은 대리점들이 생겨져 있어서 포화 시장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통신 아이템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누적 수익과 권리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두 가지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의 업종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이건 포화 시장이에요. 이거 왜 이 얘기를 왜 했냐 지금까지.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이었으면 사실 이 사업은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생길 때 그 안에서 기회가 생기죠. 이 시장이 깨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찾은 기회가 바로 이 알뜰폰 사업입니다. 알뜰폰은 저희가 SK, KT, LG 3사 통신사가 이미 전국에다가 다 깔아놓은 망을 그대로 빌리기만 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통신사를. 그렇기 때문에 망을 투자하거나 그 망을 설비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고요. 이 계약을 할 때 이미 국가에서 빌려주는 망의 도매 단가, 즉 가격을 반 이상으로 싸게 빌려줘라라고 법안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싸게 망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걸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요금제를 만들어줄 때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SK, KT, LG가 망을 빌려줘서 그 망을 빌려 쓰면서 나도 통신사에 한번 영역에 도전해보겠어라고 뛰어든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50여 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신사는 이제 더 이상 3군데가 아닙니다. 알뜰폰 통신사까지 다 합치면 수십 군데가 되고요. 사실 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되게 늦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에만 해도 통신사가 300개가 넘어요. 미국만 가더라도 수백 개의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즈에 맞게 해당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고려해서 내 입맛에 골라서 유심 개통해가지고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늦게 시작한 편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알뜰폰 시장에서 LG와 KT 이 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LG의 망과 KT의 망을 빌려서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 개통하실 때 물어보죠. 여러분들 LG망을 선택하시겠어요? KT망을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망을 빌려 쓴다는 얘기는 결국에 통합품질 인터넷 서비스가 누구와 동일하다? KT, LG와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금 수수료를 얼만큼 준대요? 4년에서 5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준대요. 선불 요금제 기준입니다. 저희 통신사가 주력으로 갖고 있는 게 선불인데요. 이거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바꾸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단말기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요즘 여러분들 뭐 최근에 뭐 갤럭시 시리즈가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한 6, 7 때부터 구분이 잘 안 가요. 한 3, 4까지 나왔을 때는 우와 새 핸드폰 나왔어요 했는데 한 7, 8쯤 되니까 뭐 전이랑 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뭐 속도 좀 빨라지고 뭐 화면도 커지고 뭐 요 정도만 있지. 그럼 단말기는 지금 저희가 큰 경쟁력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단말기를 할부로 다 구매해서 쓰고 있는 시점에 그 단말기를 딴 걸로 바꾸라고 하는 건 너무 경쟁력이 떨어져요. 저희는 뭐만 하는 거냐면 단말기는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쓰고 제일 밑에 보시면 유심만 따로 개통해서 쓰던 단말기에 유심 교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선 고액의 단말기를 자기가 그냥 내던 대로 내고 내가 그 안에서 매달 쓰는 통신 요금만 저희 알뜰폰 통신사로 바꾸면서 요금도 낮추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는 요금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통할 수 있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대리점하고 판매점은 매장 방문 방식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해당 매장을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면 개통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N스마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태블릿 PC 안에 밖에 이제 대리점에 가보시면 내가 이제 서류 쓰고 개통 신청하면 그 알바생들이 컴퓨터에다 막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 입력해가지고 아까 제가 통신사에 중개한다고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대리점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대리점들도 급이 있어서 대리점 중에서도 좀 약간 위에 상위층에 있는 대리점이 갖고 있는 전산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한 개통 전산, 고객 관리 전산을 저희가 이 태블릿 PC 안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블릿 PC 안에 대리점 코드와 대리점 전산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태블릿 PC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 개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만나서. 즉 고객이 반드시 해당 대리점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내가 태블릿을 들고 그 친구 집에서 개통하면 그 집이 대리점이 되는 거고요. 그분의 회사에 가서 개통하면 그 회사가 대리점이 되는 거고요. 카페에서 개통을 하면 카페가 개통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스마트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객을 직접 만나서 개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고객을 개통 한번 시키려면 설득해야 했거든요. 멀리 있는 고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내가 활동하는 센터로 데리고 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일단 막혀요. 근데 요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그냥 가서 너 편한 곳에서 보자 라고 하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통을 진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거가 나오고 나서부터 대면 개통도 굉장히 귀찮아졌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대면하지 않아도 개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고객이 직접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요금제 부르고 본인 정보 본인이 알아서 인증하고 본인이 알아서 개통 신청까지 하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개통이 잘 됐는지를 체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체크도 할 필요 없어요. 본사에서 알아서 다 체크해서 개통 완료를 해줍니다. 우리는 뭐만 받아요? 카톡에 알림만 받아요.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고객이 잘 들어가서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요금제 고르고 개통 신청 잘 할 수 있게끔 안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PC 버전 사이트고요. 이제 모바일 버전 앱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요즘은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래도 얼굴 보고 해야지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어르신 분들 중에는. 근데 젊은 분들은 얼굴 보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전화 통화도 심지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화 통화 대신 뭐 좋아해요? 메시지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케팅 준비를 잘 해놓고 상담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냥 계속 안내 멘트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고객 안내해주고 고객이 알아서 신청해서 그 고객이 개통이 완료된 다음에 핸드폰을 쓰고 나면 이제 그 요금은 이제 누구한테 들어와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PC 버전 그다음에 모바일 버전으로 고객이 직접 들어가서 알아서 개통하는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생겨나면서 우리는 보다 더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온라인상에 노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 막 노출을 했다 치더라도 그 고객이 굉장히 멀리 있거나 내가 만날 수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다른 센터에 보내기도 하는데 그 센터에 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아무리 공격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마케팅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 사이트와 앱을 통해서 고객이 알아서 개통을 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온갖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사이트 링크와 앱에 들어갈 수 있게끔 홍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거의 땅 따먹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무조건 소비자들이 뭔가를 보고 알아서 개통하게끔 그 거리만 제공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들어오고 지금도 개통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래 본 직업보다 더 추가 소득을 원해서 뭔가 찾고 있다면 온라인 마케팅 이왕 할 거 365일 24시간 나처럼 내가 홍길동처럼 머리 이렇게 탁 뽑아가지고 후 하면 여러 명의 뇌가 돼서 내가 일일이 다 일을 하지 않아도 그 플랫폼들이 일을 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팔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저희 엔텔레콤 사업에 대입을 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전단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됐건 그러한 것들을 보고 고객이 알아서 들어와서 알아서 개통을 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잘 쓰고 또 알아서 요금을 잘 냅니다. 그러면 요금을 잘 내니까 우리한테 뭐가 알아서 잘 들어와요? 매달 내는 요금으로 인해서 알아서 돈이 잘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엔텔레콤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점과 대리점과 대비해서 우리 엔텔레콤 사업은 어떤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수수료 이제 대리점은 평균 7%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최대 35%까지 드립니다. 평균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직접 개통하는 거, 그
그다음에 나의 팀이 함께 개통하는 걸 다 통틀어가지고 20에서 40% 사이의 요금 수수료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거는 대리점은 4년에서 5년 딱 주고 나서 본사에 기속됩니다. 하지만 엔텔레콤을 쓰시는 고객분들은 이분들이 쓰는 내내 계속해서 쓰는 요금 일정 퍼센테이지를 드린다라는 거고요. 가입자 저희는 이제 개통 방법이 매장 방문 방식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각 전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그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개통도 가능하지만 본인 인증이 가능